정말 지난번에 뉴스파이터가 보도해드렸던 그 황당한 절도범 얘기입니다. 그 후속 얘기인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명품 시계 전문 수리점에서 일어났던 절도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의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회색 운동복을 입은 남성이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습니다. 네. 자, 들어와서는 손에는 검정 장갑을 들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양손에 뼭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품 시계 2점을 이 남성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다 착용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뭔가 살듯 말듯한 행동을 보이더니 네. 주인이 한눈을 파는 순간 주랭랑을 칩니다. 허허. 자, 이때 주인이 발견을 하고 뒤쫓아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진짜 빠르네요. 예, 여기 아이고, 지금 네. 도로까지 이제 CCTV가 찍혔는데 하마터면 이제 여기서 예, 저 차량에 주인분은 또, 예. 차량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이 사건 전해드렸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당시에 저 절도범이 차고 달아난 시계 2점이 아주 비싼 시계입니까 혹시? 굉장히 비싼 시계더라고요. 시계 2점의 가격이 합하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액 4천만 원이 발생한 셈인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피해 업주에게 시계와 함께 보증서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시계를 가져왔어요. 이거 시계를 내가 팔려고 하는데 매입가를 확인해달라 이렇게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린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가져온 시계는 가짜였습니다. 하하. 가짜 시계를 가져와서 팔 것처럼 눈을 돌리고 진짜 시계를 살 것처럼 4천만 원에 상당하는 시계 2점을 낚아채고 달려간 겁니다. 아하.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앞서 그 CCTV 영상을 보면 주인분께서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찰나에 바로 쫓아가셨잖아요. 그 차에 한번 부딪힐 뻔한 위험도 있었고요. 저때 바로 잡긴 잡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막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남성을 당시에는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저런 상황이 될 정도면 장해찬 평론가님, 저 당시에 절도범 전날 처음 저곳을 방문했을까요? 우발적인 범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아하. 상당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절도 당일 이전에 2번이나 해당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 영업시간이 언제인지도 확인을 하고 내부를 한번 둘러보면서 목표물을 물색했던 거겠죠. 그리고 처음에 매장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자 시계를 보여달라고 하고 살 것처럼 망설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건 진짜 다른 옷이었네요. 이제 다른 날이었나 봐요. 진짜 옷이 다릅니다. 네. 저런 과정을 통해서 매장 내의 어떤 구조나 동선 등을 파악하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피해 업주분 같은 경우는 이 절도범이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는 등 뭔가 이상한 범행을 저지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 분위기만 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시계를 안 보여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2차례에 걸쳐서 사전 방문했을 정도로 이 범행을 준비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저렇게 보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들어올 때부터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근데 마스크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손님이 또 착용할 수 있는 거라서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기도 좀 난감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 물건을 이렇게 짚고 만지면 지문이 남잖아요. 네. 그럼 지문으로 어떤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데 저 남성은 또 장갑을 끼는 장면도 있고요. 마스크도 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저렇게 여러 군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바로 특정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저 사람이 주랭랑을 치는 바람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주변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원래 범죄 현장에는요, 단서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 범인 신데렐라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맨 처음 들어와서 슬리퍼로 갈아 신으면서 자기의 신발을 두었잖아요.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본인이 두었던 짝퉁 시계가 단서가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찰이 CCTV를 다 일일이 확인한 거죠. 그래서 지난 14일 창녕군의 한 거리에서 이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야, 진짜 경찰분들 대단해요. 길거리에서 무슨 저 사람의 은신처 거주지가 아니라 창녕군의 거리에서 붙잡았답니다. 정말 경찰분들 매 눈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동선 따라가지고 이걸 추적해갖고 차를 특징했어요. 이거 빌려줬으니까 그럼 왜 있노? 그럼 만나기로 약속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만날 때 우리가 옆에 있다가 잡을 땐 도망치진 않던가요? 도망치지 못하게 해가 잡히네. 훔친 시계 2개는 어떻게 반납? 이 말로는
제 말로는 한 개는 팔아먹고 한 개는 분실했다 하거든요. 네. 그 팔아먹은 시기에 지금 우리가 합세해 왔는데 네. 지금 분실했다 그런 거는 거짓말을 보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개는 분실했다. 아니 그럼 이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시계를 끝내 못 찾으면 이거 업주 입장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압수를 했다라는 것은 수사 끝나고 나서 실제 주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인데 하나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팔았다고 하면 범죄 수익을 또 추징해 와야 되는데 이 남성은 사실상 돈이 거의 없는 생활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네. 그 가치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끝끝내 만약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가정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혹여라도 이 절도범이 반성을 하고 그래도 일부 피해를 회복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손해는 줄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이 절도범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속된 이유는 도주의 우려인가요? 그렇죠. 뭐 일정한 주거도 좀 없거든요. 왜 그랬대요? 생활고로 한 거래요? 아니면 주야 그 암호화폐 그 스포츠 토토하고 고기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래요 지금. 여제는 이거 뭐 이 말고 다른 멘붕식에 빠진 사건이 없어가지고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은. 보세요, 최진문 교수님. 예. 스포츠 토토. 물론 스포츠 토토도 그냥 공식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건 하는 분들은 많으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불법 스포츠 토토 한때 대박을 노리는 그런 토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로소득을 노리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노력을 안 하고서 돈을 벌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돈이 없는데 막 무리하게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네. 지금 한 푼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암호화폐 투자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토토 같은 데 불법으로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그런데 투자하다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본인이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절대로 이런 데 깊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암호화폐나 스포츠 토토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즐거움 정도로 해야지 너무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그렇죠. 가산 탕진하고 인생 망치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네.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